좀 이렇게 전장을 달리해가지고 대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장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달성군에 보궐이 그 보궐 있죠. 선거도 있는데 네. 이 자리가 이제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비운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건데 전 놀란 게 네. 달성이라는 데서 여야 후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차범인의 접전이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기가 도농복합 지역이어서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달성군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 전체에 국민의힘 심판론이 팽배해 있어요. 아 대구 전체에 대구 전체 이른바 GRDP 전국 꼴찌 한 30년째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제일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일당 독식 구조에서 지역의 삶이 팍팍해졌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진숙 후보 개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진숙에 대한 비호감도도 영향이다. 네. 뭐 이념적으로 뭐 극우다, 윤호개인이라는 비판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보이는 이 행위들에 대한 모습들이 뭐 겸손하지 못하다, 뭐 거칠다 이런 그 하나의 비판들이 있는가 봐요. 그렇군요. 지금 대구 MBC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민주당의 박형영 후보의 지지율이 41.7%, 국민의힘 이준수 후보의 지지율이 48.5%로 물론 이준수 후보가 앞서긴 합니다만은 6.8%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아닌 건데 이런 결과를 좀 이렇게 예상 좀 하셨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여기가 왜 그러냐면 네. 그 지난번 총선 대비 2만 명의 새로운 젊은 인구가 아 이맘 유입됐어요. 유입됐어요. 신도시가 뭐 개발이 된 공단이 거예요? 있어요, 공단이. 아 야, 그래요? 그렇구나. 달성군이. 그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는 거. 몰랐어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러 왔잖아요. 아 너무 좋아. 출연료 이런 거. 받으면서 취재해가지고 제가 왔어요. 이걸 몰랐다면 달성이 어떤 곳이냐? 추경호가 무려 75.3%의 몰표를 받은 곳이고 불과 2년 전에 그랬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박근혜 네. 대통령 사저가 있는 약간 상징적인 곳인데 이렇게 격차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2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운 층이 야, 그렇구나. 젊은 새로운 층이. 네. 들어왔다. 음. 원래 인구 감소 지역이었는데 새로 들어왔다. 그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원래 있던 조직과 이진수 위원장의 조직이 부딪혔어요. 그렇지. 아하. 뭐 폭력 사건까지 나서 경찰까지 왔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 진짜로요? 아니, 그럼 확인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확인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처음에 예. 티격태격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너 뭐야 갑자기 네가 뭔데 갑자기 나한테 지시를 해? 내가 지금 이재숙 측근인데 너 측근이면 다야? 뭐 엄청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싸워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셨던 당원들이 그것도 이제 조직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최재훈이라고 달성 군수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그 지역에서 시의원 뭐 구의원 대구시에서 시의원 차근차근히 하고 올라왔죠. 네.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군수가 됐는데 네. 그 친구도 대단히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배지 욕심이 있거든. 아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보통 이제 군수랑 그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치러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이 치러지고 있잖아. 네. 근데 자기는 이진숙한테 공천 받은 게 아니야. 이진숙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 2028년도에 자기가 출마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야. 달성의 그러니까 솔직히 군수가 조직을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이면 협조를 안 땡이고. 해줘. 예. 협조를 안 해줘. 안 넘겨주는 거야. 안 넘겨줘. 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좀 분화가 있어서 이런 좀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많이 전망을 좀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거고 네. 저는 그러면서 이제 박형영 후보가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우리 그 평론가님이 박형영 후보랑 돈독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오랫동안 형 동생하고 네. 진행 관계고 시민단체 운동도 같이 했었죠. 좀 어떤 분이에요? 예. 87년도 6월 항쟁 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서울의 이인영, 대구의 박형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6월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지역이 이제 대구다 보니까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했고 정치권에는 진출하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또 이 달성군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게 달성군에 있는 감옥에 있었어. 달성에 있는 까무 화원교도소라고 네. 하잖아요. 민주화운동하다가 아 정말. 살았네, 살았어. 예, 보니까. 거기서 살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요즘 저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페놀 사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왔습니다. 91년도에 구미에 있는 공단에서 페놀이라는 유출이 돼요. 독성 물질이 이제 유출됐는데 그곳에 의한 피해 지역이 낙동강이 이 달성이에요. 달성군 화원읍, 농공읍, 다사면 이쪽인데 그 페놀 사태 때
여기 가서 시민운동하고 진상규명 운동했던 분이 박형용 후보예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이분 보니까 완전히 대구 토박이고 그 대구 대명초등학교, 시민중학교, 시민고등학교 졸업하셨고 경북대 또 이제 정치외교학 전공하셨던데 그 르포 기사를 제가 하나 읽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있어요. 유세장에서 만난 주부 박모 씨가 한 말인데 박형용이 아는 것도 많고 깡다구도 있고 이 지역을 훤히 다 안다. 쉽게 포기 안 하고 뚝심도 있다. 그러면서 후보 지지를 하는 이유를 밝혔다고 하던데 제가 이제 선거 이력을 보니까 2020년 총선에도 대구 달성에서 도전을 하셨고 네. 그때 27.01% 얻었습니다. 2등 하신 거고 24년 총선 때 또 도전하셔가지고 추경호 후보한테 졌긴 했습니다만은 24.68%를 얻었다. 이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토박이론으로 뭔가 이진수 후보랑 경쟁을 하려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7번 출마했었어요. 대구 전체를 진짜- 따지면 네. 아니 이 대단하시다. 달성, 대구 이런 네. 데 가지고 네. 7번 출마했기 때문에 동정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리고 우리 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 후보랑 2번 인터뷰하셨죠. 한 번은 대구시장 후보일 때, 네. 한 번은 이제 그게 바뀌고 나서 인터뷰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천 받고 나서 했죠. 공천 받고 나서 그 대구시장 선거에 나섰던 이진숙과 재보선 공천을 받은 이진숙이 좀 다른 점이 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독사였어요. 그냥 막 눈에 막 물어 이렇게 뜯어 막. 도끼가 예. 있어가지고 아, 대구시장 선거 때는 걸리면 다 죽었어 이제 막 이거였는데 이제 여기 달성 공천 받고 나서 보니까 순한 양이 돼 아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물어봐도 아. 네, 맞아요, 네, 네. 그 여유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여유가 아니라 그러면? 몸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네.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확정적으로 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아 그렇다고 그냥 자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다고. 약간 좀 그러더라고요. 몸을 낮추는 느낌. 여전사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공주 스타일로 그냥 얌전. 아 여전사에서 공주로 변신을 해서 180도 변신을 했다. 네, 네, 얌전하게. 여전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요, 느낌에는. 그렇죠. 네. 연사 잘 어울리는데 일단은 몸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부산 그 대구 같은 데는 예를 들면은 이진수 후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밀실 야합으로 이제 후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낙하산이라는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진 않습니까? 영향을 끼치죠. 지금 국민의힘 있던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대구시장 캠프에 이제 김부겸 후보 지지선을 냈거든요. 그 중에 달성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달성군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게 이 낙하산에 대한 하나의 좀 불편함 네.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고 사실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도 낙하산이잖아요, 그죠? 낙하산이고 연고가 예, 뚜렷하게 예, 있다기보다는 대구라는 데가 네. 국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말이야. 아무나 이제 내려 어? 뽑으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말씀 쉽긴 주신 하고 거고 네. 지금 수중포파다님이 우리 박진영 원장님 꼭 청와대 들어가실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참모를 하셔야 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지방선거 끝나면은 좀 이렇게 대대적은 아닐 것 같고 약간 일부의 개편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물망이도 당연히 오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저기 뭐야 선물 사러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사실은. 네, 기념품 사러. 네. 그 몇 명이 들어가는 거 이미 좀 약속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아, 아, 지금 그래요? 도나요? 혹시 뭐 밖글이 있나요? 아니 밖글이 아니라 네. 신변 정리를 몇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 중에 네, 네, 그 네. 신병 정리라고 한다는 거는 방송에 원래 고정 패널이었는데 뭐 그만두시거나. 다음 달부터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그렇지, 얘기 하는 분들 그렇지.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충 이제 윤곽이 나오는데 그 방송을 제가 열심히 보기 때문에 어. 혹시 뭐 힌트라도 약간 주실 수 없습니까 혹시?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뒤에 있는 자리가 상당히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출마했던 사람들이 뭐 청와대 들어가기는 조금 격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일했던 참모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분 네. 중에서는 이제 뭐 기초단체 갈 거냐, 광역단체 갈 거냐, 청와대 갈 거냐, 그걸 선택해야 될 건데 저희들 같은 참모나 이렇게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 로망이 있어요. 아 로망. 그래서 청와대 한번 찍고 와야 된다, 실무자로서는. 야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크게 그렇죠. 보잖아요. 큰 그림을 또 보실 수가 있죠. 그냥 뭐 우리 의원실에 있으면은 계속 의원한테만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 청와대 가면 국민, 대한민국 이렇게 사고의 틀이 훨씬 넓어져 커져요. 그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진짜 실무자들은. 아니, 그래서 혹시 많은 예. 분들이 청와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다음번에 그 허은하 뭐 예를 들어 비서관님이 잘하고 계시지만은 만약 그 자리가 나중에 비워진다고 하면은 국민통합비서관 이런 거 어떻습니까 혹시 소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자격이. 왜요? 예?
안 돼, 하여튼. 뭘 했길래 지금 안 된다고 단언을 하십니까? 갑자기 지금? 여러분 이제 네. 뉴스 명당 다음 주부터 출연자가 바뀌고 진행자가 바뀐다. 그럼 저희가 의심을 한번 아니 근데 해보도록 만약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패널 하다가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분들이 대체로 전화를 하면 조지고대로는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네. 들면 그럼 보통은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댑니까? 아니 근데 저랑 네.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몇 네. 분은 고치고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솔직히 이런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내가 네.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들을 네, 네. 야 지금 몇 분이라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지금 네, 뭔가 몇 좀 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박진영 원장님은 아니에요. 박진영 원장님은 그쪽에선 아닌 거고. 생각도 안 네. 하고 있어요. 야 너무나 궁금한데 뭘 궁금해요? 다 네. 알려실 거예요. 그 뉴스 명당 일단은 제가 이제 출연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서 뭔가 후보군을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해? 이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긴급 공지로 이제 이선희님도 저희 방송 굉장히 애청자인데 네, 공지입니다. 부교영이 손석구를 닮았다는 발언은 정치비상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선님이 실제로 이렇게 네. 저희 방장 역할을 네.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 얘기는 좀 이게 사실 받아들여야 저건 되는 겁니다. 저희 제작진 네. 뜻하고도 거의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손석구 10명을 갖다 줘도 구경 한 명과 안 바꿉니다. 하지마. 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저도 네. 그런 마음인데 손석구가 앞에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보기님 같은 경우에는 달성해서 합니다. 이진숙 되면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레오님은 뭐 이진숙 대 최민희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시는 아마도 이제 그 정통이 그 약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매치업이 앙금이 있죠. 성사될 수 있지 네.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방통위 부위원장 때 김태규 같은 경우도 울산 남구 갑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네.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지역은 워낙 또 국민의힘의 좋은 지역이라서 네. 이진숙, 김태규 둘 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김현, 최민희랑 야, 근데 우리 아이템이 생기는 거는 좋죠. 얼마나 재밌겠어. 우리. 아 그래도 국회의원 한 명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장지현님은 아무리 장 소장님이 욕 먹어도 그래요? 저는 소장님 때문에 수요일 방송을 야,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 기자님 소장님 좀 챙겨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제가 내가 얼마나 내가 핍박받는데 제가 소장님보다 못 살아서 챙겨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간에 그래도 저희가 정치비서를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전하면서 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만 더 주십시오. 출연료.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평택을 얘기를 좀 이렇게 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솔직히 두 분의 전망 일단 결과값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다음 주 되면 방송도 두 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평택을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우리 평론가님 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그래도 밭이 민주당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짐작을 하는데요.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한다면은 판세를 장담을 못하겠어요. 야,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단일화를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사전 투표 전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럼 단일화하면은 이 범여권의 대응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권의 이제 각 당의 지도부가 네. 이제 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김재현 후보가 어떤 결단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예를 들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한다거나 지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당선을 막아주세요 하면서 본인이 사퇴하는 방안 네. 뭐 이 정도 기대치가 있지 나머지는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전 유이동이 될 소장님도?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유이동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2014년, 16년, 2020년, 2024년 4번 출마했거든요. 아, 4번 출마했어요. 네. 예.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최종 득표율이. 아, 그래요. 그것도 못 유이동. 봤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진보 진영이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60%, 65% 정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조국, 김용남, 김재현 단일화 없이 간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30 요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하는 김재현은 한 5% 내외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져갈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용남 후보가 그래도 정당 빨이 있으니까 한 32, 3 얻는다고 하면 그래도 유이동 후보가 그거보다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진짜 단일화하게 모르는 거네. 되면. 예, 단일화 되면. 예. 그리고 생각보다 여론조사 지표는 황교안 후보가 잘 나와서 놀래요. 늘 보면. 그것도 그렇고 예. 지금 따져보면 팽성읍이라는 데가 농촌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유이동 후보가 3,000표 이상을 4번 다 3,000표 이상 이겼어요.
거기서. 상대 행성읍이란 지역에서는 네. 늘 그게- 이겼다. 3,000표를. 네, 거기가 이제 유이동 의원이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났고 어머님도 거기 살아요. 유리하시겠네. 그래서 거기가 전통적 표밭이에요. 네. 거기서 항상 이겼어. 근데 지금 거기서 자기가 20%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바이어스. 네네네. 그래서 그 조사 자체가 본인은 신뢰하지 않는 거군요. 예를 들면. 뭐 네. 신뢰는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바이어스가 있어서 황교안하고 합치면은 황교안 표 다 안 오더라도 한 5% 오고 그동안 잡히지 않은 농번기라서 잡히지 않은 전통적인 지지층 5% 정도 하면 자기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10% 정도 플러스 해야 자기의 정상적인 지지율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유이동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야, 보면 이제 그 결국은 김용남 후보가 초반에 좀 치고 나가는 것 같다가도 네. 그 네거티브 덫에 걸려버리니까 상승 추세가 꺾여버렸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남은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표심호소를 해야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선거를 좀 더 치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구조의 변화에는 구조의 변화로 맞서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보수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이쪽도 이제 단일화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죠. 불가능할 것 그게 같아요. 이제 근데. 조국 김용남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 정도라도 있어야지 이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하나의 이게 구조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 원장님 생각이 아까 듭니다.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김재현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도 누군가의 지지 선언을 안 하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더라도 그 표는 상대적으로 민주진보 계열에서 1등 가는 후보 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2등보다는 1등 쪽으로 네. 쏠리게 돼 있다. 근데 김재훈 후보가 평택을 오자 평택 언론에서 이제 5명 토론했잖아요. 그래서 완주 의사를 밝혔고 네. 오늘도 이제 CBS에서 토론하는데 토론회 합니다. 오늘 네. 하죠. 예. 나오는 거 보면은 완주 의사는 좀 강한 것 같고 또 진보의 가치 그리고 철학 원칙 면에 있어서 지금 김용남 후보가 받는 의혹은 좀 민주당 진보 진영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이 부분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인재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명확한 해명이 안 돼.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만약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김용남 후보랑 합치게 된다면 네. 엄청나게 진보 진영 지지자들로부터 욕먹을걸요. 부동산 투기하고 보좌진 발로 까고 성범죄자 변호하고 대부업을 감형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그런 사람하고 단일화한다고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당신 동의하는 거야? 우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진영 내에서 아마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그래서 저는 때문에 단일화가 더 단일화가 어려워졌다. 쉬워 보이지는 않아서 네. 이제 황교안 후보 정도는 단일화가 되고 그 사자구도로 싸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평택을이라는 데가 처음에 이런 식의 선거구가 될 거라는 거를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지금 선거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 묘해졌어요. 왜 하필 평택을이 그렇게 됐는지도 굉장히 지금 시초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정치를 하고 패널을 한다면 좀 돈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진작 좀 정리하면 어땠을까. 대부업과 관련해서도 가족들의 슬픈 거를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려 심파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지. 왜냐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들의 불행한 과거사 이거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진영 원장님 같이 계속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지켜왔던 분들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물론 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나 배당받은 바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금 증명 같은 경우에도 네.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과학적으로 이제 근거를 대려고 한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보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네. 육성이 나왔잖아요. 이게 과거에 본인의 육성, 네. 본인 육성이 나왔다고 뭐 다른 가족들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빼도 보도 네. 못하는 그 자백 아니에요, 자백. 그게 잔상에 남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을 선거가 굉장히 이렇게 혼전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 같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세가 있기 때문에 귀착지는 이제 김관영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의 네. 이제 순전한 이른바 이제 표 계산에 의한 분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장 소장님이 비판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감히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참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조국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점치셨어요? 네. 김용남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의혹이 터지고 나서 네. 결국에는 진보 지지자들이 네. 누군가는 찍어서 이 여기를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네. 당선이 가능할 정도의 표심은 조국에게 가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조국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제 그 김재현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김재현. 김재현 네. 후보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실 때 아니 김용남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면서 단일화를 하면은 진보 진영에서 욕을 먹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근데 뭐 도덕성에 대한 흠결은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유이동이 당선이 되는 것은 그러면은 그거는 대의를 위한 명분이 있을까? 근데 김재현 후보가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저께 출마한 거예요. 다만 그 몇 포인트라도 이렇게 지지 선언으로 힘을 합칠 수 있다면 그건 아니 정말 그거는 큰, 뭐 이제 진보 중에서 바램일 텐데 진보당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가치와 철학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진보의 그 어려운 힘든 길을 그냥 꿋꿋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김용남 후보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지 지금 않을까. 이제 그 우리 21도 한라사님이 정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네네. 장수양님 욕 드실 시간이 된 것 같다 보냅니다. 아, 여기는 김용남 편이에요? 댓글창은 보지 마세요.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에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시청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하시는 해보세요. 거고, 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의 당적이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그래도 그냥 저렇게 관대하게 동일한 보실 의혹이 거냐. 제기됐을 때 그렇게 네, 했을 네, 것이냐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거고. 그- 네. 성종선이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후보 비판하려면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섞어서 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아마도 이제 불법을 뭘 섞어서 했죠 제가? 그 아마 뭐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의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법 의혹이라고 네, 했죠.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가명 소유 그런 의혹. 부분들에 대해 구분해서 좀 차명 이렇게 소유. 표현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차명 소유 의혹. 그리고 이제 뭐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도 좀 말씀 좀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유, 이미. 완전